요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조금 뭐 싱숭생숭해요.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이재명인지 아니면 뭐 이낙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보면. 근데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제가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 된 날인데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기자회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뭐 최고위 석상에서 이런저런 뭐 늘 하시던 얘기 했거든요. 뭐 정치 탄압, 뭐 윤석열 검찰, 뭐 그냥 왠지 그 얘기를 다른 어딘가서 했어도 아 그런 얘기 했겠지. 지금 타이핑 쳐도 거의 비슷하게 싱크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했던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100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담아야 되는 것은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가장 힘이 좋을 때가 취임부터 10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 100일을 맞춰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해요. 기자회견, 뭐 관훈 토론, 뭐 하다못해 무슨 이벤트부터 해가지고 당 조직 역시도 저도 그 최고위를 비대위를 하면서 당대표 취임 100일 동안 뭘 준비를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100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 100일을 그냥 넘겼어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100일 동안 민주당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향한 사법 리스크.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야당의 당대표로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끼어 있는 사이에서 재보궐선거 나오는 데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 이 사람 전면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이 피해본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치적인 공격이라고만 해서 다 귀 닫고 계셨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고 나서 정말로 100일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에 남는 게 뭐예요? 사법 리스크밖에 안 남잖아요. 100일 동안 결국 나온 얘기는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변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에 굉장히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악이라고 표현을 한 게 뭐냐면 2024년 그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정치 낭인이 될 것이냐 결정될 겁니다.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거기서 얼마큼 좋은 성적을 거두냐가 이재명 대표의 정책 행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남은 1년 뒤에 있는 공천권을 보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혐의가 턱 끝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재명 나빠! 정말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있는 것 같아.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바뀔 거고 이는 곧 뭐다? 제2의 조국 사태가 그대로 벌어진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 뭐다? 민주당은 또 망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면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혼자 스스로 부추기는 꼴이 될 거고 가만히 있어도 또 욕을 먹고 민생 관련돼서 메시지 내는 거 다 묻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눈치 보고 자맹하는 거 이것뿐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멋진 직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도 따로 안 하시고 뭐 유감 표명도 따로 안 하시고 이제는 웃지도 않아요? 축구 메시지는 내셨더라고요. 그 축구는 중요하니까. 축구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성남 FC도 관심 엄청 많으시고. 맞네. 그래서 축구인 출신이네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중요하다. 요즘 그거 핫한 또 유행어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써놓으셨던데. 그러면서 오늘은 아까 또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또 메시지를 내놓으시더라고요. 좀 눈에 띄는 게 검찰이 이제 남욱한테 연기 지도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검찰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지도에도 남욱 듣지 않는다. 뭐 말 안 듣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도 하던데 되게 웃긴 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당연히 초선들이 됐거나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공천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힘든 것인데 그 힘든 거를 박영선 전 장관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대로 무슨 못 가! 뭐 분당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우원식 의원이었나 이제 뭐 대놓고 또 이제 분열하지 마라 괜히 자기 이익 위해서 정치질하지 마라 이렇게 또 한 소리 들으시더니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날 또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공천권 내려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갑자기 이분이 왜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뭐 서른이 됐거나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박힌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소신발언 하는 거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분까지 나오셔가지고 대놓고 당대표한테 공천권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이러다 추미애 전 장관도 나오겠어요. 만약에 당대표가 공천권이 없으면은 뭐 뭔 역할 하겠습니까? 바지사장 역할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게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 내에서의 좀 위치다라고 봅니다. 네. 야, 박영선의 등장은 진짜 쇼킹했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라는 표현을 맞아. 고양이 같다는 소리죠. 지금 얼마나 귀여워요, 고양이. 그러게 고양이에 대한 모욕일 수 있지만 여하튼 굉장히 말하자면 소극적이고 전혀 이재명답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애둘러서 만만하게 까신 거죠.